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어요. 큰 수술을 받고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6인실 병실에서 만난 5명의 환자들, 28살 백혈병 청년부터 75 폐암 투병 중인 할아버지까지. 나이도 병명도 사연도 모두 달랐지만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진짜 가족이 되어갑니다. 아픔도 나누면 반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서로에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이어진 특별한 인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작년 이맘때쯤 겪었던 특별한 경험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큰 수술을 받고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거든요.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생생해요.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대수술을 앞두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꽤 길 거라고 하셨어요. 최소 3개월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요. 3개월이요? 그렇게 오래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감기 한 번 제대로 알아본 적 없던 제가 3개월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니. 수술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였어요. 여보,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꼭 이겨내. 8시간의 대수술 끝에 저는 6인실로 옮겨졌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제 주변에는 5명의 낯선 얼굴들이 있었죠. 아, 깨어나셨네요? 수술 잘 되셨대요. 축하드려요. 1번 침대의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75살의 박 할아버지였죠. 폐암으로 입원한 지 2달이 됐다고 하셨어요. 이번 침대에는 저보다 1살 많은 김형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6개월째 병원 생활 중이었죠. 3번 침대는 비어 있었고 4번이 제 자리였어요. 5번 침대에는 28살 청년이 누워 있었어요. 이름은 정민이었는데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죠. 그리고 6번 침대에는 60살의 최 사장님이 계셨어요. 간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셨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술 부위가 아프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집이 그리웠죠. 밤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박 할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젊은 친구 많이 힘들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있잖아, 여기서 울고 있어도 집에서 울고 있어도 시간은 똑같이 흘러. 그럼 좀 더 재미있게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다음 날부터 병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김형이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서로 이야기나 하면서 지내는 게 어때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 더 아픈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병실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이면 박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를 깨우셨어요.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자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폐암 환자인데도 늘 긍정적이셨어요. 김형은 우리의 엔터테이너였어요. 척추를 다쳐 누워만 있어야 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로 병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어제 간호사님이 주사 놓으러 왔는데 제 팔뚝 보고 근육이 너무 없어서 주사 놓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무슨 근육이 있겠어요? 이제 제 별명은 젤리예요. 젤리라고 했더니 다들 빵 터지더라고요. 정민이는 우리 중 가장 어렸지만 가장 어른스러웠어요. 백혈병과 싸우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배려했죠. 아저씨들, 제가 오늘 검사 가는 길에 매점에서 커피 좀 사올게요. 다들 어떤 거 드실래요? 야, 너는 환자야. 우리가 사다 줄게. 에이,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더 아파요. 최 사장님은 우리의 큰형님 같은 존재였어요.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리더십이 있으셨죠. 자, 오늘 점심 특식이래. 내가 다 쏠 테니까 각자 먹고 싶은 거 시켜. 병원 밥만 먹으면 더 아파. 사장님 매번 사주시면 어떡해요. 뭐 어때, 돈이란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나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단순한 병실 동료를 넘어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어요. 매일 아침 박 할아버지의 오늘의 감사 시간이 있었어요. 각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나누는 거였죠. 난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해. 전 어제보다 통증이 줄어서 감사해요. 저는 아내가 가져다 준 김치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가 됐어요. 점심시간 후에는 재능 나눔 시간이 있었어요. 김형이 제안한 건데 각자 할 수 있는 걸 나누자는 거였죠. 박 할아버지는 한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75에도 매일 한자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오늘은 인연이라는 한자를 배워보자.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한 거야.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어? 김형은 주식 투자 강의를 했어요. 누워서도 핸드폰으로 주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있어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트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민이는 젊은 감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특히 박 할아버지가 열심히 배우셨죠.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손자들이랑 영상통화할 수 있어요. 오호, 이거 신기하네. 정민아, 고맙다. 덕분에 손자들 얼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구나. 최 사장님은 인생 상담을 해주셨어요. 사업하면서 겪은 경험담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나도 3번 망하고 4번째 성공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저는 요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퇴원하면 여러분 다 초대해서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김치찌개는 자신 있어요. 저녁이면 우리만의 작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검사 결과가 좋으면 다 같이 박수를 쳐주고, 누군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서 전달했죠. 정민이가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김형이 먼저 자기 머리를 밀었어요. 정민아, 혼자 대머리 되기 억울하지? 형이랑 같이 하자. 그러자 최 사장님도 저도 머리를 밀었죠. 박 할아버지는 원래 머리가 많지 않으셔서 그냥 웃으셨지만요. 우리 병실이 대머리 특공대네. 다 같이 웃었지만 정민이는 감동해서 울었어요. 형들, 정말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3번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왔어요. 50살의 강 선생님이었는데 위암 수술을 받고 오신 분이었죠. 처음엔 우울해하고 말도 잘 안 하셨어요. 우리는 강 선생님을 우리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선생님, 우리랑 같이 아침 감사 시간 하실래요? 전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럼 더 필요하신 거예요.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일주일 후 강 선생님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을 만난 게 감사해요. 그날 우리 모두 울었어요. 아픔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병원 생활 2달째 박 할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죠. 우리는 돌아가며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어요. 종교가 다 달랐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할아버지의 회복을 빌었죠. 다행히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자네들이 날 살렸어. 포기하려는 순간 자네들 생각이 나더라고. 아직 못다한 환자 수업이 있는데 어떻게 가나 싶어서.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에게 좋은 소식이 왔어요. 골수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형들, 저 이식 받을 수 있대요.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 환호했어요. 정민이를 번갈아 안아주며 축하했죠. 정민아, 잘됐다. 정말 잘됐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식 수술은 위험했고 성공해도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수술 전날 정민이가 우리에게 편지를 썼어요. 형들, 아저씨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울지 마세요. 전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수술 당일 우리는 모두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휠체어를 탄 김형도, 링거를 끌고 온 최 사장님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죠. 8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정민이가 수술받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무균실에 있어서 면회는 안 됐지만 우리는 매일 영상 메시지를 보냈죠. 정민아, 오늘 병원 밥이 맛있더라.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어. 얼른 나와서 같이 먹자. 정민군, 오늘 한 잔은 희망이야. 너처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지. 그러던 중 김형에게 좋은 소식이 왔어요. 척추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였죠. 드디어 일어설 수 있대요. 6개월 만에 2발로 설 수 있다니. 김형의 첫 재활치료 날 우리 모두가 재활치료실로 따라갔어요.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려는 김형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우리의 응원에 힘입어 한 발짝, 2발짝 내디뎠죠. 김형, 할 수 있어. 힘내. 조금만 더. 3발짝째에서 김형이 주저앉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걸었어. 내가 정말 걸었어. 그날 저녁 최 사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퇴원하고도 계속 만나는 게 어때? 이런 인연이 어디 흔한가?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모임 이름도 정하죠. 박 할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6인실 가족이 어때? 우리가 만난 곳이 6인실이니까. 모두가 찬성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6인실 가족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 먼저 퇴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최 사장님이었어요. 간암 수술 후 회복이 빨라서 2달 반 만에 퇴원하게 됐죠. 여러분, 전 먼저 나가지만 매일 연락할게요. 그리고 퇴원하면 다 우리 집으로 초대할 거야. 사장님이 떠나던 날 우리는 조그만 송별회를 열었어요. 병원 매점에서 산 케이크에 초를 꽂고 각자 편지를 써서 전달했죠.
사장님, 저희한테 큰형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번째로 저도 퇴원하게 됐어요. 3개월의 병원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죠.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어요. 처음 입원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떠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자네도 우리에게 힘이 됐네. 요리 솜씨 자랑하는 날 기다리고 있을게. 김형은 이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형, 먼저 나가서 맛집 좀 알아봐. 우리 다 나가면 회식하자. 강 선생님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고마워요. 정민이는 무균실에서 영상통화로 인사했어요. 형, 저도 곧 나갈게요. 기다려주세요. 퇴원 후에도 우리는 매일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했어요. 병원에 남은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고 퇴원한 사람들은 바깥 이야기를 들려줬죠. 오늘 김형이 10m 걸었어요. 정민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대요. 박 할아버지가 오늘도 한자 수업하셨어요. 한 달 후 김형이 퇴원했어요. 재활치료를 통해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됐죠. 그 다음 달엔 강 선생님이, 또 그 다음엔 정민이가 퇴원했어요. 정민이의 골수 이식은 성공적이었고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죠. 마지막으로 박 할아버지도 퇴원하셨어요. 5개월간의 긴 투병 끝에 폐암이 관해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드디어 우리 6인실 가족이 모두 퇴원한 날 최 사장님 집에서 첫 모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서 이렇게 만나다니. 최 사장님이 준비한 만찬을 앞에 두고 우리는 또 울었어요. 병원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은 서로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와, 김형 정장 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정민이는 머리가 다시 자랐네. 박 할아버지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약속대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자, 제가 병원에서 약속한 김치찌개입니다. 우와, 이거 완전 맛있어요. 역시 요리사 할만하네. 그날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병원에서의 추억, 죽음의 문턱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75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네들처럼 특별한 인연은 없었어. 아픔이 우리를 만나게 했지만 그 아픔 덕분에 이런 가족을 얻었네. 퇴원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6인실 가족은 매달 정기 모임을 가졌죠. 첫 딸은 최 사장님 집, 둘째 딸은 제가 운영하기 시작한 작은 식당, 셋째 딸은 김형의 새 사무실. 돌아가며 장소를 정했고 매번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정민이의 생일날엔 깜짝 파티를 열었어요. 생일 축하해, 정민아. 너의 새로운 삶을 축하해. 정민이는 골수 이식 후 완전히 회복해서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형들, 아저씨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김형은 완전히 회복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의 사업은 병원 환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앱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죠. 강 선생님은 암 환자 자조 모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최 사장님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병원에 기부하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암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어. 우리가 만난 그 6인실을 특별 병실로 만들어달라고도 했지. 박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환자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야.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 같아.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주 목요일엔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어요. 맛있는 음식이 때론 최고의 약이 되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특별한 기념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병원, 그 6인실을 다시 찾아간 거죠. 이제 그곳은 희망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최 사장님의 기부로 새롭게 단장된 특별 병실이 된 거죠. 현재 그 방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만났어요. 우리처럼 6명이 있었죠. 저희도 작년에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 환자분이 물었어요. 정말 다들 회복하셨어요?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하셨죠.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거든. 혼자가 아니었어. 그게 가장 큰 약이었지. 우리가 나올 때 그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질게요. 병원을 나오면서 정민이가 말했어요. 형들, 우리가 정말 기적 같아요. 다들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고 있다니. 김형이 정민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기적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우리를 살린 거야.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6인실 가족은 더 커졌어요. 각자의 가족들도 함께 모이는 대가족이 됐죠. 명절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작년엔 정민이가 결혼했어요. 우리 모두가 축하해줬죠. 정민아, 넌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거야. 행복하게 살아. 김형의 사업은 크게 성공해서 이제 전국 병원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 인생의 멘토들이에요. 강 선생님의 자조 모임은 50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됐고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올해 80이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세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 이렇게 만나자. 살아있는 한 계속. 최 사장님은 암 환자 지원 재단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닐까? 저도 식당이 잘 되어서 분점을 냈어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꾸준히 병원에 기부하고 있죠. 얼마 전 한 기자가 우리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만드셨나요? 박 할아버지가 대표로 답하셨어요. 아픔도 나누면 반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가 어느새 가족이 됐어요. 기자가 또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답했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요. 끝까지 함께. 지난주 정기 모임에서 정민이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모두가 환호했고 박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구나. 정민아, 축하한다. 최 사장님이 말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손주야. 6인실 가족의 첫 3세대라고. 우리는 모두 일어나 서로를 안았어요. 병원 6인실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평생 가족이 됐어요. 때로는 아픔이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걸 배웠죠. 그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오늘도 단체 채팅방엔 메시지가 쏟아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들 챙기세요. 박 할아버지 병원 봉사 가시는 날이죠? 저도 갈게요. 이번 주 토요일 정민이네 집들이 잊지 마세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미소가 지어져요. 가족이 있다는 것, 서로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아요. 내일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에요. 병원 6인실에서 특별한 기념식을 할 예정이죠. 현재 그곳에 입원한 환자들과 함께요. 박 할아버지가 준비한 현수막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아픔도 나누면 반이 되고 희망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이게 우리 6인실 가족의 모토예요. 저는 오늘도 감사해요. 그때 그 병실에서 그들을 만난 것에, 함께 울고 웃으며 싸워준 것에,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에, 아픔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아픔과 싸우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힘이 된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아픔도 나누면 반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증명이에요.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네요. 병원 6인실에서 시작된 만남이 평생의 가족으로 이어지다니. 아픔이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서로의 병실 동료였던 6명이 이제는 3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되었고 각자가 받은 위로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니 정말 아름답네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힘이 된다. 이 메시지가 지금 어디선가 홀로 아픔과 싸우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